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선도 철학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화통일에서 천간, 그러니까 오운에 해당되는 이 인간 감성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육기. 원래 하늘에서 오운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대로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은 땅에서는 6가지의 작용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운육기 작용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오운에 해당하는 오성 5가지의 우리 정신작용, 감성작용에 대해서 연관된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6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6가지 기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데, 여기에서도 국선도의 철학에서도 이 6가지 작용은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내면의 세계에서의 작용을 말하고, 이것은 이제 실제 그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운에서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이 신인데, 이 신은 안에 가장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인성이죠. 이 인성이 계속 활발하게 작용이 돼서 이제 이것이 내려와서 육기로다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육기에서 해당되는 게 성심이 됩니다. 자, 이쪽 거는 지울게요. 자, 성심이라고 할 때 이 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주 에너지를 하나로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것,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잘 놓게 되면은 한 점을 이루어서 이것이 불이 나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로 딱 모으는 것을 성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지성이면 감천한다라는 말이 지극한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은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작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쉼 없이 마냥 동하는 것을 성이라 그럽니다. 이 신도 비슷한 의미죠. 그 인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신이다라고 그랬는데, 요 신과 성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늘의 오성 작용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포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제일 먼저 성심된 마음, 아주 굳고 단단하면서 늘 행동하는, 그리고 에너지를 다 이렇게 하나로다가 모은 그런 마음작용. 자, 이것이 그대로 이제 뭘로 전개가 되냐면은 경천. 자, 이것이 이제 그 성심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이제 경천. 그래서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은 만들어지기를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늘하고의 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높이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경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충국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나라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의미는 내가 이제 3차원이라고 하는 이 물질계로다 와서 여기에서 내가 낳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나라국자에서는 이 울타리가 꼭 있어요. 뭐 이것을 또 다르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이것이 나라국자가 되는데 하여튼 요 울타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그걸 이제 사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울타리가 꼭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 그러니까 중심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충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어디에 있건 간에 나의 모든 것을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딱 되어 있는, 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한 나라로다가 이제 될 확률도 미래에는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화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3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보호를 받는 영역,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충국이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충국 안에 이제 한 또 가정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는 효친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자식된 도리,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고 형제 자매 간에는 이렇게 또 신의도 있어야 되고 그 친해야 되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이제 나라고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꼭 지키고 하여야 될 도리라고나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정과 가정 그 영역, 그 전체적인 영역에서는 또 사람 간에 그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친화가 필요합니다. 자,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친화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 거기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 간에 걱정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진실이 됩니다. 성심, 경천, 충국, 효친, 친화, 진실. 자, 이것이 바로 6기에 해당되는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화통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하나의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말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오운육기에 해당되는, 오운은 이제 오성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면서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목금토로에서 알고 판별하고, 그래서 지와 예, 이것이 잘 교합이 돼서 인성이 생기고 인성을 보호하는 의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어울리고 뭉쳐가지고 항구적으로 자꾸 작용하는 것을 신이라고 했고, 그 신에서 신이 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이제 인성인데, 그 인성이 그대로 이제 작용을 받아서 행동 지침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 이제 성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이 하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진리와 순리에 적용한다, 적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사는 곳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도록 마음을 잡는 것을 이제 충국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가정이 있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그런 그 효도, 그다음에 가족, 또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의 그런 친화, 이것을 이제 효친이라고 한 것이고, 이 가정과 가정, 여러 가정들이 어울리게 되면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회에서 잘 화합이 되는 것은 친절해야 되고, 그 친절은 곧 화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화가 중요하고, 이러한 것이 거짓돼서는 안 되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6가지의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보면은 참나를 이제 보고 이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닦아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우리 국선도에서는 이제 오성의 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해서 이제 요 6가지의 행동 지침, 이것을 실천해야 될 덕목,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디로다가 전개가 되냐면 이제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원래 옛날 우리 민족 자체가 수도 민족인데, 수도를 하면서 이제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세상에 이제 적용을 할 적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만큼 세상에 베풀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하고도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용어가 뭐 환인, 환웅, 단군 그 시절부터 쭉 내려왔다고 돼 있죠. 그분들께서 다 예전에는 그 선도를 다 닦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고, 이제 요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구할창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 그래서 이 국선도의 이제 행동 지침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최종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특히 또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선도의 철학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국선도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조금 쉽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한번 쭉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데요. 자, 제일 먼저 현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있고, 나 말고 이제 이것은 소우주입니다. 나라는 것은 소우주고, 이제 대우주의 자연 변화를 갖다가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음양이라는 것이 있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을 제가 2가지 표현을 들었는데, 하나는 직관철학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이 보편적인 이제 학자들이 음양오행을 갖다 평할 적에는 이제 직관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사님께서는 이제 직관이라기보다는 직관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과 직관의 차이는 직관은 대상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만 직관은 대상과 내가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현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화되어 있다는 그런 관념이 이제 대자연의 순리에 합일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 대자연의 순종을 하고 순리대로 가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잘 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선하다, 바르다, 대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선심이고 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심과 정심 또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져서 이것을 이제 심전선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점차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은 이제 공심이 생기게 되고 진심이 생기게 되고 사실 이 공이라는 말 자체를 풀라고 해도 참 엄청난 말이고요. 진도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 제가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만 풀라 그래도 상당히 깊죠. 이 공이라는 개념은 대자연의 근본 바탕을 이제 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 참 마음, 여기에 이제 탁한 것이 없이 맑게 됐을 때의 참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과 진이 그렇게 저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히 풀게 되면 이제 깊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이 아주 워낙에 큰 표현이라서. 그래서 이 대자연과 나의 본래의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심신이 통일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진아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잘 어울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삼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공심과 진심과 정과 선이 한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에 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면은 훈,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을 훈을 낭송하고서 이제 수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 화합이 돼서 대자연과 내가 하나로다가 돼 있는 상태. 자, 그 상태가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다가는 개전이료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개체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변화 발전이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개전이료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철학적인 용어가 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도학적인 상태로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용어가 이제 일화통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화통일이라는 용어는 이 도학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이건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일화통일로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자, 일화통일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또 되는가 하면은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바뀐 상태가 됩니다.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제대로 내가 어떤 형태로다가 바뀌고 이 형태에서 이제 그 어떻게 내가 행동 지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오운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감성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수, 화, 목, 금, 토. 그래서 5가지의 감성.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수련을 하면은 이 오성의 작용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지라 그랬죠. 이게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고 판별을 하게 되는 능력이 잘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것을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명함에 중심되는 마음이 인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3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이 인성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4번째로 의성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인성을 이렇게 싹 보호를 해서 인성이 잘못되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심리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4가지 지혜, 인, 의가 잘 합쳐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다가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5번째 신이라는 거죠. 이 신은 결국은 요 인이 핵입니다. 지와 예는 인을 만드는 것이고, 의는 인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신. 그래서 요 신이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요것을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오운이고요. 요것이 그대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육기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이제 성심. 그래서 성심은 이 신하고 유사한 용어입니다. 성이라는 자체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것. 그리고 쉼 없이 마냥 동하는 것을 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번째가 이제 경천.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번째로다가는 이제 충국. 자, 이 충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뭘 한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는 물질계이면서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있는 장, 그곳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게 그런 마음, 중심된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충국이고, 4번째가 이제 효친이 됩니다. 자, 나라가 이제 딱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형제간, 그래서 효를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가 이제 5번째가 친화. 자, 가정과 가정.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미덕이 필요한데, 그 미덕은 바로 친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친절이 화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친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친화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진실된 마음. 이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하여야 될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흐름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요게 1번이고요, 2번이고요, 요게 3번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로다가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자연의 그 변화 흐름에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에서는 오운, 그 오운 작용이 이제 사람의 감성,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행동 지침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밟아서 이제 홍익인간과 구활창생이라는 이념으로 다 이제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등분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습니다. 나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제 변화 발전된 것이고, 내가 존귀하고 존중이 되면은 다른 사람도 존중이 돼야 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인체주의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뭐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어떤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고. 자, 이것은 사람 몸이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이제 인본주의 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도, 몸과 생활의 도, 이 정신적인 것, 이것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체주의가 국선도 철학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체주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저는 이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떤 종교건, 어떤 뭐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상관없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대로 전개가 되면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하면 이제 구활창생이라는 우리 국선도에서 또 독특한 하나, 이것도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과 사람들을 구한다, 모든 생명체를 구한다, 이 이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니까 일단 그러면은 남도 존귀해야 되고, 그래서 육신을 가진 나와 육신을 가진 남 모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사상, 이것이 바로 인체주의고요. 자, 이것이 그대로 홍익인간으로다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려워하는 중생들을 많이 이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활창생이라는 이념으로다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제가 최종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회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은 선사님께서 써놓으신 국선도 1, 2,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고, 또 삶의 길 책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바탕으로다가 이해가 아마 훨씬 더 쉬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도독 유균리에 해당되는 일화통일의 사상, 이 사상이 그대로 전 인류에게 보급이 된다면은 분명히 인체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
그러면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 민족의 그런 철학적 사상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잘 이해해 주시고 국선도의 철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